오늘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동물, 식물, 생태계의 건강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생활은 안전한 생태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의 건강을 생각하는 원헬스 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헬스란 사람, 동물, 자연 사이의 연계를 통해 모두에게 건강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같은 환경과 자연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병원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사람 감염의 60%가 동물에서 유래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과 농작물의 건강보호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헬스 농업은 이를 위해 동식품의 질병 진단 및 예방 기술을 연구하고 더 효과적인 동식물의 검역 기술을 개발하며 농축산물의 신선도와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구 환경까지 생각하는 원헬스 연구는 미래 농산업이 이루어야 할 새로운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헬스 농업은 바이오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기계공학과 서비스 시스템까지 종합된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기술력과 가능성을 가진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원헬스 농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태계와 우리의 건강을 위한 원헬스 연구는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며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헬스 연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세상.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의 농식품을 통해 한국의 건강함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이아의 연구소장 이재입니다. 잔여 음식물 건조기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조공정, 자동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찌꺼기를 건조하고 성형, 연소 공정을 통해 매립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잔여 음식물 처리기는 1, 2kg 단위부터 최대 60톤까지 배출 상황에 따라 처리 용량이 다릅니다. 다양한 수요처가 있지만 이들의 작동 원리와 목표는 모두 동일하게 최대한 빨리 건조시키면서 일정한 함수율을 유지하고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하여 잔여 음식물의 이동과 처리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잔여 음식물 처리기의 경우 대부분이 전기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기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45%밖에 되지 않고 발전 과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LNG의 경우 전기에 비해 발열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굉장히 낮으며 탄소 배출량도 적습니다. 또한 어느 곳이든 대부분 LNG 배관이 갖추어져 있어 전기만큼 접근성과 사용성이 좋습니다.
LNG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교반, 가열, 송풍, 열교환 등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고려해서 수증기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가장 적절한 곳에 부착해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그 데이터들을 통해 수입량과 함수율, 수증기 온도 및 외부 대기 온도 등과 같은 변수들이 어떤 작용을 얼마만큼이나 하는지 새로운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종료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셈이죠. 저희 회사는 수출 주도형으로 약 50% 이상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이 제품의 상용화를 진행하면서 해외 같은 경우에 유럽에는 C 인증을 확보하고 한 90개국 정도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호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로 분리수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저희의 제품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를 사용한 제품들과 다르게 LNG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저희 제품이 유일합니다. 또한 저희는 현재 설비의 내구성과 지속성, 다양한 환경에 대한 IoT 센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함수율이 높아 해외보다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국내 시장에 맞춘 개선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 음식물 처리기를 이용해 바이오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것을 다시 땅으로 그리고 이로운 물질로 환원해서 돌려주어 최선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후손이 살아갈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포화 대표 조선희입니다. 축산 분야에 있어서 감염성 질병은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동물용 백신 개발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한 첨단 백신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연구는 돼지에서 유사산 및 폐렴을 발생시켜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PRRSV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최초의 생백신으로 역유전학, 즉 합성생물학을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제작해서 개발하였습니다. 본 백신은 한국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출돼서 세계 식량 문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RRSV 백신을 합성생물학 기술 중에 세이브 기술을 적용하여서 개발하였습니다. 세이브 기술은 Synthetic Attenuated Virus Engineering의 약자로서 안전하다는 뜻도 있고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합성해서 바이러스를 약독화한다는 기술입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돼지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유전형들을 저희가 모아서 분석하고 그 바이러스들을 유전적으로 안전하게 합성해서 약독화하는 세이브 기술을 적용하는 걸 실험실에서 일단 합니다. 그래서 합성된 유전자를 세포에 도입해서 유전자만으로 바이러스를 얻어내고 임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검역검사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야외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3상시험까지 확인하고 통과됐을 때 이제 품목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조한 그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매우 안전하며 또 야외 바이러스에 대해서 교차 면역원성이 매우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PRRSV 생백신은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이 적용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RSV 백신은 야외 임상시험을 통해서 올해 5월 28일 동물용 의약품으로 품목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대규모 농장 시험을 통해서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안전성과 효능을 더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력 기술인 합성생물학 기술은 동물 백신 개발 분야에 있어서 매우 혁신적인 첨단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업에 기여를 하고 향후에는 K방역의 주축이 되는 회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는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과 같은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축산물 생산에 20%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수의역학은 가축 전염병은 물론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의학 종합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김우태입니다. 저희는 수의역학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의역학은 가축 전염병은 물론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 발생 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재난형 가축 전염병에 대한 위험 요인 분석, 질병 전파 모형 구축 및 질병 발생에 관한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과 수산물 교역을 통한 질병 유입 가능성 평가와 같은 수입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연구는 전통적인 통계 기법은 물론 기계학습 등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는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과 같은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축산물 생산에 20%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과학적인 방역정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병 발생 위험 요인 파악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축산 농가의 차단 방역 조치 점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개별 농가의 차단 방역 수준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의역학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통계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찾는 질병 발생 위험 요인 추정, 결정론적 혹은 확률론적 질병 전파 모형 구축을 통한 질병 확산 예측,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공간 분석, 종 분포 모형이나 포화성 모형을 이용하여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를 파악하는 질병 고위험 지역 추정, 방역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질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방역 조치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내용이 주로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축산 관계자나 방역 관계자가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구 주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방역 관계자를 비롯한 축산 관계자가 포함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ICT,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위험 요인 분석 및 확산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요인과 전파 위험도 지표 분석, ICT,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농장 내 및 농장 간 전파 확산 예측, 방역 조치 효율성 분석,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차단 방역 훈련 등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각종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가동물 방역 통합 시스템과 연계하여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질병 발생 시 효율적인 방역 조치 적용을 위해 과학적 근거 마련과 체계적 질병 관리를 통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차단 방역 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한 교육을 통해 수입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 또한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연구팀의 향후 연구 진행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1사료 수의영양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우재라고 합니다. 개하고 고양이들이 아플 때 먹는 예방식이나 처방식을 연구하고 그 제품을 실제 시장에 출시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처방식 사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해외 처방식 사료보다 경쟁력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연구를 해봤더니 외국에 있는 원료들은 이미 다 연구가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분들이 연구하지 않은 국내 식물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박덩굴이라든가 강황이라든가 아니면 우술 같은 이런 한약재를 이용해서 반려동물 처방식을 만들었고요. 그 우술은 관절 질환 그리고
노박동물 뿌리 같은 경우는 비만 질환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각 질환별로 처방식 사료를 만들고 이에 따르는 SCI 논문을 하나 둘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효능평가가 검증된 국내 처방식 사료를 만드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다. 반려동물 영양학을 연구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직접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반려동물 복지를 생각하면서 개와 고양이를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케이지에 가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처방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정에서 크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직접 연구 목적에 맞는 기호성 테스트라든가 분변 테스트라든가 체중 같은 것들을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온라인 테스트 베드인 먹고 자고 싸고 멍멍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강아지 시장이 고양이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자 눈을 돌리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고양이 시장이 강아지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 처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싸고 야옹이라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반려묘의 상태를 연구를 하면 반려묘 처방식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한테 효과가 있는 어떤 물질은 미래에는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헬스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개와 고양이들의 수명을 늘리거나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반대로 반려동물의 수명이라든가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로서 해외 시장까지 수출할 수 있는 엘릭서라는 처방식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축산 농장에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 농장마다의 가축의 행동이나 혈액, 사양관리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의료 진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농장의 생산성 지표를 개선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축산데이터 대표를 맡고 있는 경노겸입니다. 한국축산데이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축산 농장에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장마다의 가축의 행동이나 혈액, 사양관리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의료 진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농장의 생산성 지표를 개선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 가축의 질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비대면 농장 관리 솔루션도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팜스플랜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축산 선진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바이오테크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도 효과적인 농장 관리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는 팜스플랜을 통해서 가축의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항생제 사용량 절감, 폐사 절감, 생산성 향상, 고품질의 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을 통해서 사람의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솔루션이 되고자 합니다. 축산업에서는 수많은 개체, 즉 가축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가축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그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면역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제 수의사분들과 농장주분들이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팜스플랜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팜스플랜의 연구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방법론과 동일합니다. 즉, 첫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이후에 분석을 하고 엔드 유저에 알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혈액 데이터라든지 혹은 외형에 관련된 생체 지표나 혹은 증체량 그리고 실제로 이 농장을 관리하기 위한 백신이나 제품 투여량이라든지 이 농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장비 데이터들 정말 종합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니멀 헬스케어, 가축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을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농가의 생태계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는 결국 농가와 혹은 또 글로벌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센터와 자체적으로 개발한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농가에게 편리한 그리고 빠른 웹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팜스플랜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와 미국 4개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는 3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현재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정말 많은 가축과 농장주 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축의 건강 상태를 적시에 발견할 수 있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글로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매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축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개선을 시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농가 수준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목표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중요한 목표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지구의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가축과 사람과 환경까지 챙길 수 있는 원헬스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병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현장 애로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미생물을 분리하고 그 미생물에 대한 어떤 특성을 밝히게 되고 이러한 미생물이 어디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전용호 교수입니다. 소비자들도 좋아하는 그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방법, 그리고 저항성 균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해답으로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업 자재를 만드는 것이 저의 연구 주 과제입니다. 농민들과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병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현장 애로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성 균에 의해서 기존의 화학농약을 많이 쳐서 더욱더 저항성 균의 출몰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현장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친환경 미생물 제재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러한 연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라 하는 식물병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유형 미생물을 찾습니다. 그 유형 미생물에 대한 개놈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2차 대사 산물이 존재를 하는지를 해독을 하게 되고요. 그 유형 미생물을 이용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를 판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저희가 많은 유형 미생물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실험실에 보존하고 있는 유형 미생물이 한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생물을 분리하고 그 미생물에 대한 어떤 특성을 밝히게 되고 이러한 미생물이 어디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소스로부터 그 미생물을 분리하게 되는데요. 한천희석 평판법으로 일반적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미생물이 선발되면은 그 미생물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항균 활성 테스트, 그리고 생육 촉진 실험, 그리고 여러 가지 2차 대사 산물,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들,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를 특성 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항균 활성 물질은 대치 배양을 통해서 가장 활성이 좋은 미생물을 선발하게 되고요. 생육 촉진 효과는 일반적으로 식물을 이용해서 생육 촉진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식물에게 좋은 효과를 미치는 여러 가지 효소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병원균에 대한 활성, 그러니까 키틴 분해 효소와 같은 효소 활성 테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희발성 물질들의 분석, 또한 그 저항성 균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해서 실내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식물에 병균을 접종을 하고 이러한 미생물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반복 실험을 통해서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이 된다면은 이것은 미생물 농약회사의 시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농가에 직접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실증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지역에서 여러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가 판단이 된다면 생물 농약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생성된 많은 결과물들은 또 좋은 논문으로서 출판하게 됩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탄저킬이라고 하는 미생물 제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종합적으로 이용을 하는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천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들을 종합하는 이러한 통합 생물적 방제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어떤 생물적 제재 시장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요. 많은 미생물 제재들이 외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핵심 미생물 농자재를 국산화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물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물 농약, 미생물 제재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연구실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재단법인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기술지원팀에서 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김양선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프리바이오틱스 특징을 지닌 유용 미생물을 발굴하고 선정된 유용 미생물의 안전성, 면역 증진 효과 평가, 반려동물 임상시험을 비롯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특징을 이해하고 반려견, 반려묘의 면역 증강용 미생물 제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2014년 이후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1인 가구, 고령화 소가구 형태의 사회에서 반려동물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의 인구 증가에 따라 사료 및 약재, 첨가제 등을 포함한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매년 26%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 구입비보다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치료용 목적의 사료 및 약품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팀은 반려견과 반려묘 분변에서 미생물을 분리 동정하여 반려견 고유의 미생물 88종과 반려묘 고유의 미생물 100종 등 총 188종의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미생물에 대한 내산성, 내담즙성, 항균 활성, 항생제 내성, 장 부착능 등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분석하여 14종의 미생물 균주를 선발하였고, 선발한 미생물 균주에 대한 숙주세포 활성 및 항염증과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의미하게 숙주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항염증 기능을 나타내는 반려견 유래 미생물 4종과 반려묘에서 유래한 미생물 2종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숙주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 숙주세포 활성화 및 항염증 기능을 나타낸 6종의 미생물 가운데 개에서 유래한 4종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하였고, 임상 전후 분변 내 미생물 균총 변화를 확인하고 복합적인 임상지표 수치가 임상 전후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선발된 반려견 유래 미생물 유전체와 대사체를 확보한 후에 이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미생물의 특성을 분석을 하였고, 선발된 반려견 유래 미생물 2종에 대한 제품 생산과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면역학적 증진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미생물 사료 첨가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해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반려묘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면역 증강용 미생물 제제를 제품 등록 중에 있고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및 가축 대상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프로바이오틱스의 대사체 분석을 통해 포스트바이오틱스 연구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면역 증강용 미생물 제제를 제품화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질병 치료용 미생물 제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엠퓨텍의 대표이사 이화용입니다. 살균은 칼날의 양면과 같은 거라 세균을 죽이는 동시에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엠퓨텍은 현재 단시간에 높은 살균력을 내되 인간과 환경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살균제 또는 살균기를 만드는 연구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해당되는 전염성 질병으로 농가는 물론 살처 분비를 보상해 줘야 하는 정부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거점 소독 시설은 이동하는 차량을 막고 소독을 하는 특성상 소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높은 소독 효능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2-3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소독을 완료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저희 회사가 함께 개발한 독합멸균 산화 공정 시스템은 차화염소산과 OH 라디칼 생성 장치 및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외선 활성화 장치로 구성된 차량 소독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살균 소독 시간을 3분으로 크게 단축했고 독성 물질이 없는 착한 소독수 차화염소산수를 사용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화염소산은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제조하는 화합물로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OH 라디칼은 산화력이 강해 거의 모든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탈취 분해하는 성질이 있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술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장치를 통해 생성된 차화염소산수를 소독할 대상에 뿌린 후 UVC 자외선 모듈로 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화염소산이 활성화되어 OH 라디칼이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OH 라디칼이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유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해서 차화염소산 소독액과 자외선이 바이러스에 빠르게 침투하여 바이러스의 DNA를 단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부분 소독수들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사람과 환경에 치명적이죠.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장치로 만든 차화염소산수는 바이러스와 유기물과 반응하면 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해를 가하지도 않습니다. 소독 효력 시험은 그동안 실험실에서 소독 효력 시험 지침, 즉 4도시 30분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20초에서 60초 동안 근무함으로 지침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해서 짧은 시간에 소독을 완료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기술은 거점 소독시설에서 실제 위탁 처리비가 개소당 2억 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위탁 처리비가 들지 않는 장점을 인정받아 나라장터 혁신 시제품으로도 선정이 되어 여러 거점 소독시설에 현재 적용 중입니다. 악취 저감 장치 사업 영역을 추가하여 대규모 TFP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인원을 해소하고 농장의 고민 해결 및 동물 복지 향상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공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반용선 교수입니다. 본 연구실은 인간과 동물에서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병원성 곰팡이들에 대해 다양한 다중오픽스 기법에 기반을 둔 시스템 수준의 연구를 통해서 병원성 곰팡이 조절 신호전달 네트워크의 개놈 수준의 통합적 규명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병원성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농축산 식품 분야에 활용 가능한 유용 증기 유전자를 발굴하여 관련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성 곰팡이들은 다양한 자연 환경에 존재하여 단지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축산 및 농수산을 비롯하여 환경과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증균성 뇌수막염 유발균인 크립토코커스는 주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해수와 담수, 토양, 나무, 축산 동물 및 조류 등의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인간에게는 호흡기를 통해 폐감염을 일으킨 후 결국 중추신경계를 통해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징후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확한 발병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먼스의 병원성 조절 신호전달 기작을 유전체 수준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치료 타겟을 발굴하기 위해 신호전달 핵심 인자인 전사조절인자, 인산화 효소 및 탈인산화 효소 변이균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대용량 기능 유전체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 유전체 연구는 감자균류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게놈 수준의 시스템적 연구이며 모든 표현 형질 데이터는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공개하여 다른 연구자 및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병원성 진균의 병발생 기작의 시스템 수준의 통합적 연구를 위해서 우선 관련 유전자들을 생명정보학적 방법을 통해 발굴 및 분류하였고 역유전학 방식을 통한 유전자 결손 변이균주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여 생육, 분화, 병독성 인자 생성 등 각종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항진균 저항성 등의 유전자 기능을 분석합니다. 또한 마우스 모델과 곤충 모델을 기반으로 변이균주의 병원성 스크리닝을 수행하여 발굴된 병원성을 조절하는 탈인산화 효소에 대한 병독성 인자 생성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과 병원성 진균 크립토코커스의 병원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혈관 장벽 부착 및 통과 능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최근 연구를 통해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먼스 내의 탈인산화 유전자 114개를 게놈 수준에서 발굴하였으며 발굴한 유전자를 사용하여 통합적인 기능 분석과 대용량 병원성 실험을 통해 병원성에 관여하는 탈인산화 효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뇌수막염 유발 진균의 병원성에 관여하는 31개의 탈인산화 효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 탈인산화 효소들이 온도 저항성, 주요 병독성 인자인 멜라닌과 캡슐 형성과 다양한 스트레스 조건에 대한 반응성에 관여하는 것을 밝혔으며 진균의 뇌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혈관 장벽 부착과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탈인산화 효소 유전자들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출간된 바 있으며 발굴한 유전자에 대한 첨부함을 7개의 특허로 분할 출원하여 관련 업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저희는 병원성 곰팡이의 감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 기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항진균제를 개발하여 전 세계 연 15조 원의 규모의 항진균 시장에 국내 기술로 진입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약물의 사용량을 현저하게 줄이면서도 항진균제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서 추후 신규 약물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과 조해물질 발굴에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인체의 질병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성 진균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연구를 지속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네, 저는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의 식품위생불안호 연구실 지도교수인 윤미환 교수입니다. 현대인들의 축산식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산 냉동 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함으로 인해 식육의 유통 및 가공 과정에서 세균수가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냉동육 및 육가공품을 포함한 축산식품은 저온성 세균이자 치사율이 20에서 30%나 되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검출 빈도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검출 기술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민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어서 현장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고레다 바이오텍 경상대학교 심원보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등온미색 PCR은 1시간 내로 비색을 통해서 신속 검출이 가능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하지만 분자 수준에서의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 이후에 DNA를 농축하기 위한 전처리 기술이 필수적인데 저희 기술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하였습니다. 냉동류 및 육가공품에 있는 디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을 위한 시료 전처리법을 개발한 기술인데요. 증균 배지를 계량을 해서 증균 시간을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DNA 추출을 위해서 열 처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열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나이스 버퍼를 개발을 해서 DNA 추출을 위한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DNA 추출이 될 때 식품 매질에 따라서 저해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전처리법을 계산을 해서 DNA 추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등온미색에 적용했을 때 미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10의 1승 수준까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검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전처리 단계가 간소화가 됐기 때문에 등온 증폭 기술 현장에 적용시키기에 매우 편리한 기술입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축산물을 목표로 해서 개발이 됐지만 다른 가공품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가의 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신속 진단 키트로서 현장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진단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